자, 여러분의 멘탈 장고를 풀매수로 지켜드리는 심리방정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화끈합니다. 바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 사람의 가면을 피해 없이 우아하게 드러내는 법이죠. 억울해서 잠 못 드는 밤은 오늘로 끝내버립시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처음에는 상대가 선을 넘었습니다. 무례했고 비상식적이었죠. 그런데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남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나인데 끝내고 나면 내가 과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주변 사람들 눈빛도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잘못 말했나? 이거 반복되면요, 사람이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지만 니체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하는 존재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한 정교한 설계라는 겁니다. 상대가 당신을 공격하는 논리, 흔들어대는 감정, 그건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가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초라한 민낯을 가리기 위해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약점을 파고들며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참다 못해 반응하는 그 찰나, 상대는 갑자기 차분해지며 말하죠. 왜 이렇게 예민해?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설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기합니다. 그들의 미소, 목소리 톤, 의견,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당신이 그 설계에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관객이 되는 겁니다. 니체는 이미 답을 줬습니다. 모든 깊은 인간은 가면을 쓴다. 이 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회와 타협한 버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그 가면의 틈새, 즉 균열을 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진실은 투사입니다. 누군가 유독 타인의 오만함이나 부정직함을 비난합니까? 니체는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인정하기 두려운 모습을 상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사실 그들 자신의 비밀스러운 고백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침묵의 목소리입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에 집중하십시오. 답변을 피하거나 깊은 질문에 미리 준비된 짧은 답변만 내놓는다면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자백합니다. 세 번째 진실, 과도한 미덕은 가면입니다. 자신의 순결함과 도덕성을 크게 떠벌리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니체는 이를 변형된 권력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은 때로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기 위한 가장 쉬운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 진실, 열등감의 왕좌입니다. 누군가 당신 위에서 군림하려 듭니까? 니체는 그 왕좌 뒤에 겁먹은 아이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통제와 지배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이 이미 통제 불능의 혼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중요한 진실을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단순히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의 가면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었을 때 당신이 사과하며 수습했고, 그 사람이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이 분위기를 위해 덮었습니다. 관계가 망가질까봐 당신이 이어붙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민낯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무료 위기관리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뒷수습을 해주는 한 상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희생을 먹고 그 가면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그 싸움이 된다. 상대를 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시 그들의 구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구조에서 우아하게 빠져나오는 것. 첫째, 반응을 끊으십시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삽니다. 분노, 눈물, 장황한 설명,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니체는 감정이 인간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라고 봤지만 자기 통제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건드릴 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는 당황해서 더 큰 무리수를 던지게 되고, 그때 가면은 스스로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해석하지 말고 사실만 나열하십시오. 사람은 해석에서 싸웁니다. 저 사람 이상해? 나를 무시해. 이 순간 당신의 주관이 섞이고 당신은 불리해집니다.
대신 니체가 말한 것처럼 언어의 포장을 벗기고 사실만 말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행동이 있었다. 끝. 해석을 줄일수록 진실의 빛은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을 비춥니다. 셋째, 더 이상 덮어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소진뿐이었죠. 이제 수습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선을 넘게 두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 뒤에 숨어있던 그 사람의 민낯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결과를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구조입니다. 상대가 만든 부정적인 결과, 엉망이 된 상황을 당신이 대신 떠안지 마십시오. 개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전략적 무관심입니다. 이게 최후의 일격이자 핵심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시선과 에너지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어떤 도발에도 그렇구나 한마디로 넘긴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설계한 모든 구조가 붕괴됩니다. 진짜 힘은 지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기 통제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겨야 한다고 저 사람을 꺾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그 사람에게 단 1%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을 알려주려 한 게 아닙니다. 가면 뒤에 숨은 겁먹은 아이를 발견하고 그들의 패턴이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려 한 것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글의 연으로 출연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문장 하나만은 꼭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 조종의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이 당신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보십시오. 이하에 하십시오. 그리고 우아하게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 이미 그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심리방 정식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멘탈 장고를 지키세요. 다음에 더 예리한 방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